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 예상했던 금리 동결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내년도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담 갖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도 첫날 10%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세계 시총 1위로 우뚝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이런 대형 사건들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심리를 계속 끌어올리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랠리가 나올 것인가, 이런 전망들이 계속 많이 있죠. 어제도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지만 산타 랠리에 대한 여러가지 정황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대차 거래가 4개월째 뚝뚝 떨어지고 있다, 즉 대차 거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산타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된 것인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대박의 꿈에 달아오른 장외거래시장. 5년 사이에 이 장외거래시장의 시가총액이 무려 30배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장외거래시장, 왜 이렇게 시총이 크게 뛰는 것인지, 또 이 시장은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네, 날씨가 또 갑자기 확 추워졌죠? 네, 시장도 이렇게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날씨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그냥 아침까지만 해도 따뜻했는데 갑자기 바람 불면서 한파주의보 떨어지고 날씨 추워지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그냥 날씨가 추워도 다시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들이 있죠. 좋았다 나빴다는 흐름,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거스르지 마라,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비관적인 시장론에 들어가 있다가 상승장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상승 꼭대기에서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포인트들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가 큰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도 모두가 다 나쁜 부분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시장의 어떤 흐름들에 순응하는 그런 투자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일단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0.1%, 네, 내릴 때도 0.3% 어제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갇혀있는 형태의 모습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사항을 좀 가지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좀 짚어보면은요, 기준금리가 일단 동결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투자자들은, 이거 좀 밋밋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내년 말까지 금리 동결이 예고되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이슈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연준의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연준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도 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당장 시장의 변수로 작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일단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적용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확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 1년 동안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약간 이런 것 같죠?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를 강요했는데 내년 대선까지 하면 두고 보자.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시장의 상황 또 주가의 흐름들을 지켜보겠다. 이런 연준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하고도 이제 또 다른 거 보게 되시면 이제 무역협상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15일 전까지는 무역협상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관세를 연장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죠.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농산물에 대한 도장을 찍는 것 자체도 확정 짓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는 거라서 훨씬 더 큰 당근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또, 이렇게 무역 분쟁에 대한 것들은 근데 뭐 15일이 되면 어떻게든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무언가, 네,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가 더 나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금리라든지 또는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뭐 이제 나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지기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네, 이 시장의 영향력을 줄여주게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연말 그 다음에 내년도 시점이 되면서 새로운 수급의 동향들이 주가의 흐름들을 좌우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상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뭐 무역 분쟁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 갖고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또 하나의 변수들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요 금리 동결에 대한 또 내용들을 이야기했겠지만은 연준이 그 이런 경기의 회복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좀 내보였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계속 해왔었던 그 트럼프와 는 반대로 어차피 무역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 지표가 점점 좋아질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한 경제 자체가 흐름 자체가 나쁘게 평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동결하고 지켜보겠다. 이게 지금 연준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말 산타랠리 또 내년도의 기대감 또 수급의 변화 그리고 이런 악성 변수들의 어떤 해결 그리고 미국 경기의 호전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제 나쁜 구간은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들 보고 있는 내용이겠죠.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의 부담감들은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해외 시장에서 더 전해드릴 내용이 뭐냐면 그 사우디 이야기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상장 첫날 이제 10%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업체죠. 이게 이제 그 1일 상승 제한폭인 10%까지 급등했다. 이게 어디 일이냐면요. 사우디 타다울 증권 거래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아람코잖아요. 아람코고 이것이 상장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애플을 제끼고요. 네. 세계 주식 시장에서 상장된 모든 기업들 중에 1등이 되었다라는 거죠. 1위가 되었다. 주식 공모 IPO 같은 경우는 25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우디가 이제 이 아람코를 이제 공개 상장시킨 이유가 있죠. 사우디도 이제 이 석유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우디의 실권자죠. 네, 이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가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 왕 계승 순위 1위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람코를 상장시키는데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우디는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고 있냐면 개혁 개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석유 산업에 대한 개발 계획. 즉, 사우디가 앞으로 잘 나가야 되는 방법들이죠. 돈이 있으면은 뭐가 되긴 되는가 봐요. 이 석유 같은 거 다 파내가지고요. 처음에는 사막밖에 없었잖아요. 모래 사막밖에 없었는데, 여기 밑에 석유가 엄청나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못 사던 나라가, 석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
대열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태. 무시를 못하는 상태가 되죠. 돈이 워낙 많으니까. 또 석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석유가 되는 이 중동 국가들끼리 또 만들어져가지고 또 석유 조약 기구를 또 만들기도 했고요. 지금 자체로서는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강했었죠. 이 아람코도 처음에는 미국이 같이 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람코라는 이 기업 이름 안에 아메리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사우디 쪽으로 다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미국이 많이 뽑아먹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아람코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석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뭐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울거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이런 새로운 쪽으로의 그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아람코가 지금 잘 나갈 때, 세계 최고의 어떤 수익을 올리고 있을 때 상장을 시켜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우디 아람코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내년도에 MSCI 리밸런싱이 또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람코 쪽에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코의 상장은 우리한테는 그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전 세계의 어떤 자원 지도의 흐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지도의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집중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 원으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석유의 왕국인 사우디가 탈석유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산타랠리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대차 거래를 가지고서 이야기해보자,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제 최근에 상승세를 조금 계속 보였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보통 신용을 이용한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또 공매도가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대차거래 잔고가 조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차거래 감소라는 것은요, 즉 공매도가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차 잔고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요, 이 주식이 이제 하락할 것이다. 대차거래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한 수수료나 담보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하고 주식을 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일단 공매도라는 것이 주식이 있어야지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매도 전에 대차거래를 하는 것이다라고 일단 통상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차거래가 늘었다. 대차거래 잔액이 늘었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린 뒤에 그냥 갚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이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고, 공매도가 그 이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차거래가 증가할 때는 주의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대차거래 잔고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2월 말에 가장 낮았었다가요, 그 다음에 6월 말 7월 말이 됐을 때 8월 말에 가장 높은 대차거래 잔고 현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씩 팡팡 터졌었던 것들 기억해 보신다라면, 상반기부터 이제 여름 시점까지 이제 이 대차 거래가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이 많이 되면서 그쪽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차 거래가 감소하는 이유는요, 공매도를 이용한 주가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익이 들어간다라면 대차 거래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즉 공매도는 이제 환매 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수 전체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흘러내리게 되면, 즉 지지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여기 이상은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기관 자금을 집어넣게 된다라거나, 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을 때 들어오는 저가 매수 세력, 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공매도의 환매,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1년치 장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차거래 잔고가 대체적으로 이제 뭐 12월 정도 수준에서 크게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배당 또는 의결권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빌려주면
없으면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내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배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전에 대차거래 잔고를 줄이는 형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공매도가 줄어들었다, 뭐 아니면은 뭐 환매를 위해서 대차거래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대차거래 잔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일단 공매도의 압박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정도로는 일단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대차거래만 놓고 본다라면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때까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대차거래가 늘어나는 시기가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될 텐데 그 시기 때까지 주가의 상승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대차거래가 뚝 줄어져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주식 대박의 꿈, 장외 거래 시장. 뭐 몇 년 전에 이제 이 장외 거래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간 전문가도 있었던 것만큼 이 장외 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이 뭐 일부 소수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지금 이 장외 거래 시장의 규모가 무려 30배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30배라는 것은 진짜 뭐 대단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가총액이요, 지금 5천억 원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15조 원대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15조면은 30배 맞나요? 3, 5, 15니까요. 15조. 야, 이게 프리보드 시절에 56개 종목이었는데 지금 5년여 만에 이제 정식으로 KOCT라는 시장이 출범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그런 프리보드 시장을요, 2014년도에 확대 개편해서 비상장 주식 시장으로 이제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주식 종목 수는 거의 2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무려 30배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같은 경우도 4배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장외 거래 시장에 좀 관심들이 생기고 활발해진 이유가 뭐냐면 대박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대박. 보통 이제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게 거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좀 뭔가 전산적으로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직접적으로 내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상대방하고 연락이 돼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김 사장, 내가 내 주식을 어느 정도 팔 테니까 만나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은 이런 실제 매수자가 나타나야 되고 매도자가 만나야지만 되는 그런 거래의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거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상장 또는 이제 이런 장외 시장에 대한 주식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 상장이 되는 게 그냥 상장합니다 그러고 뭐 다음 달 1년 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상장을 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잘못되게 됐을 경우는 돈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래도 잘 안 될 뿐더러 즉 황금성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장외거래 시장은 그냥 아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경우였죠. 다만 이제 그런 주식들이 상장을 하게 됐을 경우는 뭐 순식간에 7배, 10배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노리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비보존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11월 달에 거래 비중에 약 89%, 90%를 차지한 내용이 이 비보존 하나입니다. 212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보존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계속적으로 달려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시겠지만 바이오 쪽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라젠린이라는 오피란제린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미국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에 이 비보존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급상승할 것이다. 이건 뭐
상장 시장이나 비상장 시장이나 똑같은 거죠. 다만 이제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비정상적인 부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전체 거래액 중에서 지금 2천억대에 달하는 이 거래량이 9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쏠림 현상,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뭐 이 기업이 상장하지 않는다라거나 또는 이제 신약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어떻게 잘 된다 또는 안 된다 그런 것들 뭐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차익 매도에 대한 요구도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변동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잘못 들어가면 매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끌려내려가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은 상장했을 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리스크가 크다. 기업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뭐 사실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없죠. 공시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냥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된다. 그것만 듣고 그것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금리가 동결되고 아람코가 세계 시총 1위 올라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무역 분쟁이 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산타랠리가 나올 것인가, 대차 거래가 4개월 만에 뚝 떨어졌다. 그런데 이 대차 거래가 뚝 떨어진 것에 대한 부분들은 연말에 일어나는 흔한 현상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배당이나 의결권 이런 거 행사를 위해서 대차 거래를 줄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차 거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공매도가 같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환매 그런 것들 기대하지 않으셔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낫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장외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식 대박의 꿈을 가지고서 장외 거래 시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리스크가 상당히 좀 많고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또 기업 정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상장되고 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리스크가 그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기 거래를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매일 혹은 매주 거래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기란 어렵다. 오직 무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뿐이다. 이 이야기는요, 단기 매매에 치중하게 되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는 손해를 결국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들 잘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기일인데 슬기롭게 잘 넘기시고요. 만기일은 마지막 날까지 변동성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뭐 이미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그렇다 하더라도 만기일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는 긴장감 늦추지 말고 시장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